오늘 오전 민주당 내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의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다시 민주주의 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서울광장 1박 2일 천막농성을 이끌었던 주역들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정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개혁 성향 모임 다시 민주주의. 이들은 현 정국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한 대안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심층 토크 정정당당에서 들어본다. 다시 민주주의. 바로 오늘 공식적으로 발족한 민주당 내의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의 모임입니다. 모두 10분이시죠? 심층 토크 정정당당. 오늘은 그 10분 중 한 분이신 강기정 의원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뵀던 그 넥타이 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 네. 제가 좋아하는데 아까 박성수 의원님이 제 생일날 선물한 넥타이입니다. 예. 박성수 의원님의 생일 때는 뭘 선물하셨습니까? 생일을 아직 못 돌아온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마도 박 의원님 뭔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많이 바쁘시죠, 의원님? 네, 뭐 저 상임위가 안 열린다 하더라도 국회가 안 열려도 당의 당직 하나를 맡고 있는 거 있어서 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오늘 그 다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모임을 발족시키셨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특정 계파도 아니시고요. 또 딱히 어떤 그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기가 뭐 민주당이라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 네. 쉽지가 않은 10분이시거든요. 어떻게 모이신 10분이신지요? 저희들이 그 6월 3일 날 성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전국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5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특히 원내대표에게 이 5가지 요구를 반드시 좀 관철해 주라라는 이런 요구도 담아서 그 6월 3일 성명을 냈던 분이 10분입니다. 네. 그분들이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장의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좀 많이 해보자.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모임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주로 평상시에 같이 활동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십니다. 네. 물론 네. 그 외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함께한 10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심전심으로 네. 뭐 마음들이 통했던 그런 의원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모임의 공식 명칭이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네. 근데 이 뉘앙스가 참 좀 다르게 들리는 것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거나 그 분위기를 아는 분들이라면은 그 민중가요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가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느낌이 네. 다시 민주주의에서 언뜻 느껴졌습니다만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이번 5.18 사실은 기념일 때도 공식적으로 불렸던 그 노래 기념가가 이 타는 목마름으로 네. 그거 불렀고 또 지금 우리 국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단어 민주주의 아닌가 싶어요. 물론 네. 남북관계 문제나 서민경제 회복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경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민주주의. 특히 이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약 3만 명이 지금의 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한 각계각층이 아마 저 80년대 90년대 들어 최대의 그 시국선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87년 6월 항쟁이 민주주의의 직선제나 민주주의의 어떤 틀을 만들었던 때인데 다시 22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표현의 표현의 억압을 했던 미네르바우 구속으로 대표되고 또 서울시청 앞 광장을 대표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네. 또 뭐 이 검찰의 보복성 수사 이런 걸 볼 때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를 좀 소생시켜 회복시키는 모임 이런 취지에서 다시 민주주의라고 네. 불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네. 그 모임에 참여하신 10분 의원님들의 조남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뭐 우리 가나다 순 최재성 의원도 계시고 네. 조정식 의원, 백원우 의원, 또 김영록 의원, 최문순 의원,
이춘석 의원. 이춘석 네. 의원,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네. 그리고 저 이렇게 10분입니다. 그렇군요. 가나다 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외우질 못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모임에 함께 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러기 예. 때문에 네. 또 도중에 몇 분들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세를 더 확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뭐 일부러 많은 숫자를 늘리기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현장 활동이나 또 중요한 실천 활동을 하는 과정에 뜻이 통하게 되면 또 같이 합류하게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언론에서는 그 다시 민주주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몇몇에 대해서 초재선의 강경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제가 아마 초강경파신가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가 성이 강 씨여서 아마 강경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현장의 실천파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막힌 곳 많이 또 해결되지 못한 예를 들면 용산 사건이나 여러 가지 또 이 그 비정규직 문제나 많은 우리 사회에 막힌 곳에 입법과 정책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지만은 또 때로는 국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 국회의원의 임무다. 이래서 네. 네. 저희들 오히려 소통파, 뭐 현장파, 실천파 이런 말이 더 저희들에게 적합한 말이다 싶습니다. 네. 근데 현장, 소통, 실천, 예, 예. 그리고 알려준 바로 강경까지 플러스해서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모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민주당의 그 느낌이 좀 너무 유약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불만 같은 게 없으셨습니까? 국민들이 우리 당을 볼 때, 우리 민주당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야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네. 그걸 진보라고 해도 좋고 보수라 해도 좋고 또 우리 민주당에 일면 시니어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의 의원님들 모임 뭐 그런 것도 좋고 어떻든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바라본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한 목소리로만 정리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개혁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또는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이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모임이 있는 것도 매우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스스로 좀 더 개혁 진보 모임으로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그래서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모임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우리 지금 이 다시 민주주의 모임은 좀 더 개혁 진보적인 블록으로 성장하고 싶고 네. 또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서민과 중산층의 개혁 진보 모임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을 담는 모임이다. 네. 그 지난 6월 10일 날 60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서 1박 2일의 천막 농성이 있었죠. 네. 그때 네.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농성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이제 일이었었는데요. 지금 다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그날의 농성을 이끈 분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날의 사건을 잠깐 되돌아보면 당내에서조차 그런 천막 농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 그 광장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고 소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들은. 네. 네. 단순히 집회의 공간 또는 그 시청 앞 광장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집회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무방한 이런 걸로 보질 않고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서울시청 앞 광장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고 소통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 거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우리 저 배지를 차고 계신 의원님들 입장에서 노상에서 그 돗자리를 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쉽지 않고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네. 쉽지 않는데 그날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건 아마 우리 지금 시국에 대한 위기의 민주주의 위기의 반증이다. 모두가 사실 하면서 그냥 다 앉게 됐던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그 작년 예를 들면 되돌아보면 이맘때쯤 소고기 관련해서 그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시내 나가거나 또 광장에 나가서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 상당히 그 거북스럽기도 하고 네. 왠지 쭈삣쭈삣해졌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건 아마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민주주의가 그만큼 후퇴했다는 이야기고 또 작년 그 12월 MB학법 투쟁 과정에서 소위 원내 투쟁과 장애 투쟁이 구별이 없더라. 그건 백지장 한 장이더라. 이런 아마 그 마음들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편한 마음으로 네. 시청 앞 광장에 앉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서울광장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오늘 발표하신 선언문에도 담겨 있을 텐데요. 네. 다시 민주주의 발족 선언문 어떤 내용들이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까요? 오늘 선언문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이 민주주의의 가치란 것은 단순하게 행동의 자유를 넘어서서 매우 인간 그 자체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네.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자 이런 성명 하나 입장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은 좀 더 개혁 진보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성명에 담아봤습니다. 네. 좀 다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같은 질문일 것도 같은데요. 임시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참 크다는 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소위 5개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5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저희 그 여론조사를 좀 해봤더니 당에서요. 네. 전제 조건을 다 받기 전에는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 23%. 네. 일부라도 받아야지 합류한다. 이게 34%. 그러니까 네. 합쳐놓으면 약 56%가량이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받아내야 받아야 된다. 된다. 예.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그런데 비해서 그냥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참여해라. 이거 38%로 나왔어요. 네. 아마 이 결과를 보면서 1년 전이었다면 좀 달랐을 겁니다. 1년 전에 개원국회를 보시면 그때 공방할 때 보면 절반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즉각 조건 없이 참여해라가 이게 37%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내건 5가지 이걸 100% 받든 최소한을 받든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저희들은 이렇게 확신하고 예.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참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사실 그 정치적인 문제와 국회 개회를 연관시킨 것, 또 민생 현안들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것이 큰 거고요. 목소리를 국회에 이 국회법에 따라 개원을 해서 국회를 문을 열어서 들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정치적 요구를 통해서 들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에 어느 한나라당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빨리 들어가서 대정부 질문이나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 후퇴 또는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좀 물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네. 안타까움은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최소한의 것을 내놓는 것. 즉 지금 저희들이 검찰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약속받지 않고 검찰개혁에 대한 동의받지 않고 국회를 들어가서 약 180대 80 정도 되는 의석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멱살잡이를 해야 되고 몸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검찰 개혁을 바라고 또 이 억울한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밝혀내고자 한다면 사전에 약속을 받아내라. 그거이 국민들의 소리다.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대 의원님, 예. 사실 그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이었었죠. 네. 민주당의 그 정체성에 관한 논란이 또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관련해서 뉴 민주당 플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온 시점이었고 예.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뉴 민주당 플랜 초안에 중도 진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최근에
이 정세균 대표가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진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오늘 10인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에서는 진보 개혁을 더 강화해야 된다. 네. 그래 저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우리 민주당은 진보 개혁의 방향을 더 높여도 괜찮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 생각을 달리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 당이기 때문에 중도 진보라고 표현한 뉴민주당 플랜에 그 정도도 충분하다. 네. 그러나 욕심은 더 진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동영 의원이나 이해찬, 유시민 등 친노파 인사들의 이 복당 문제에 대해서 다시 민주주의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민주주의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대화합을 해야 된다. 이건 기본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리고 그 대화합을 통해서 전국 정당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정권을 다시 잡는 지름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민주당과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세력 또는 개인 이들이 함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네. 함께 했으면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 네. 특히 영남 쪽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때 정동영 의원님의 복당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몇 개인 분들의 복당 문제보다도 더 지금 급한 것은 그런 당을 전국 정당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세력 또는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 대전선을 만드는 것이 매우 예. 기묘하고 중요하다. 네. 그런데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일각에서 뭐 새로운 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실지요? 뭐 바람직한 것이다, 아니면은 뭐 불필요한 것이다. 예, 유시민 의원하고 함께 오랫동안 17대 같이 정치활동을 해봤는데요. 예. 유시민 의원님도 현재 이 전국에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전선을 만드는 데 도움되는가 이걸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다 개인의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안 하다 이건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방안이 새로운 당을 유시민 전 의원님 같은 분이 만드는 것이 이기는 건지 아니면 함께 민주당으로 해서 이기는 건지는 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 또 관련해서 요즘 그 DJ께서 하시는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한나라당의 그 반응이 상당히 그 뭐랄까요, 이제 격하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그 여권의 반응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또 궁금한데요. 우리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 10년을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분들이 이 지금 답답한 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오죽했으면 조언을 했을까. 그리고 그 조언이 대부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조언인데 이걸 두고 많은 한나라당 청와대 이동관 대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망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망나니 짓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망나니라는 것은 예전에 사형을 집행할 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망나니입니다. 네. 그래서 이동관 대변인부터 한나라당 원내대표 그리고 여러 사무총장 그리고 전역 의원의 그 지지 모임 회장 이분들이 하는 것은 거의 망나니 짓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끝으로 다시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나아갈 바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희들은 이제 가깝게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현장 활동과
이 실천 활동을 보다 잘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2012년, 2014년에 꼭 집권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목소리가 약간 쉰 듯 하십니까? 예, 조금 제가 예. 허스키해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입술이 네. 좀 부르트셨어요. 많이 예. 피곤하신 분들이 보통 일을 많이 그렇죠. 하시니까. 네. 의원님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축구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축구하는 예. 것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것 가끔 네. 제가 목욕탕 일기라고 그 목욕탕에 가서 아침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농담하고 얘기 나누는 것을 글로 옮기는 네. 제가 그래 목욕탕 이야기라는 책도 한 권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두 번째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개인 의원님들의 개인 신상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 사생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책이 나면 꼭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심층 토크 정정당당에서는 오늘 공식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발족한 민주당의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 다시 민주주의의 강기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